필리핀 공군에서 FA-50을 조용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필리핀 공군의 FA-50PH 파이팅 이글 경전투기에 GBU-12 페이브 A2 스마트 폭탄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인테그레이션 할 것이다 라는 거는 확인을 했고 어느 정도 필리핀 업그레이드 사업을 논의 중이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이거는 대박 사건이죠. 그러니까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오늘 리얼 웨폰 K는 지난 7월 16일 필리핀의 유명 군사 전문 블로거에 올라온 사진 한 장과 기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죠. 찌라신가요? 약간 찌라시 성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그 군사 전문 블로거가 그냥 찌라시만 푸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게 나오나요 오늘? 국내에서는 아마 처음 이야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거 엄청난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가 첫 번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해외의 외신 그리고 찌라시를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본다. 팩트 체크. 최초로. 내용을 보자 하니 필리핀 공군에서 FA-50을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말씀대로 국내에서는 아직 나온 기사가 없죠. 예. 진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현지 자료를 뒤져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버스, 지하철 안에서도 보고 듣기 좋은 내 손 안의 K 밀리터리 가이드 리얼 웨폰 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6월에 필리핀이 개량형 FA-50 12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계약이 성사됐다고 하는데 이번 업그레이드와 그거와 똑같은 건가요? 일단은 다른 겁니다. 일단 7월 16일에 필리핀 군사 전문 플랫폼에 올라온 내용을 그대로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북부 루손 사령부가 최근 공개한 사진에는 필리핀 공군의 FA-50PH 파이팅 이글 경전투기에 GBU-12 페이브 A2 스마트 폭탄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 저 사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달려있지?라고 해외에서도 말이 많고 국내에서는 아직 이 사진이 널리 펼쳐지지 않아서 많은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 저기에 왜 GBU-12가 달려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가 원래 FA-50PH는 레이징 기능이 없어서 외부에 레이징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나 필리핀 공군이 소유한 기체에 대해서 조용히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같이 들리고 있어서 네. 이게 뭐지? 혹시 그냥 무장만 달고 포드는 띄워놨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본지에서 타국의 FA-50, TA-50, T-50 기체와 차별점을 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필리핀 공군 재고에 페이브 A2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A-50PH에 장착된 것은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처음 보는 사진이 된 그렇죠. 겁니다. 이 사진은 이전에 업그레이드 관련 보도를 뒷받침해주는 약간의 근거가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거를 달았으면 뭔가 업그레이드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외부에서는 정확히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가 장착된 FA-50PH 사진이 나와야지 업그레이드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왜 안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뭔가 단초는 되는데 확실한 단초는 안 되는. 그렇죠. 이게 두 개가 달려 있으면 그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띄어놨으니까 그렇죠. 이거 보안 때문에 띈 건지 아니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요새 사진 가지고 장난들을 너무 많이 쳐서 그렇죠. 네, 저희가 정확히 하긴 힘들지만 사진의 이 품질을 보면 그냥 막 만들어낸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좀 품질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군사 블로거가 올린 사진. 그러니까요. 기사에는 필리핀 공군 재고에 페이브 A2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A-50PH에 장착된 것을
본 적이 없는 이유다라는 게 이 몰래 업그레이드 하느라고 공개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닌가. 몰래 업그레이드 했는데 그 무장은 왜 붙여놓은 거야? 이게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약간 재밌는 게 GBU12 폭탄이 원래 있었다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걸 여태까지 사용할 기체는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죠. 네. 장장 10년 동안 총속 기체가 없었던 필리핀이 FA-50을 사가면서 신형 항공기를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재밌는 게 GBU12는 그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렇죠. 재밌는데 하여간 그 GBU12를 옛날 거 꺼내서 FA-50 PH 버전에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GBU를 언제 구매를 했는지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에 알수 대한 없죠. 사실은 없더라고요. 일단 GBU12가 뭔지 잠깐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GBU12 페이브웨이 2라고 해서 레이션하고 락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가이디드 밤 유닛이라고 해서 GBU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LGB라고 해서 레이저 가이디드 밤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미 액티브 레이저 호밍 방식을 사용하는 폭탄입니다. 500파운드 탄에다가 사거리 약 15km 내외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CEP가 3에서 5m 정도가 됩니다. 아, 오차가 3에서 5m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CEP라고 하면 요즘 선형 공산 오차라고 해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편하게 얘기하면 네 발을 쐈을 때 넘버 3 밤이 3에서 5m 안에 들어간다. 그럼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커 헤드 그리고 바디 조종면으로 구성되는데 옛날 아시죠? 일반 목적 폭탄 거기다가 시커를 달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표적 지시기에 의해서 레이저가 조사되는 걸 빔을 라이딩, 쫓아가는 거거든요. 미사일 그 밤 하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무장이 아니에요. 세미 액티브 레이저 호밍이라는 게 레이저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나 혼자 밤이 할 수 있다면 액티브 레이저 호밍이겠죠. 근데 지금까지 액티브 레이저 호밍에 밤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지금 왜 폭탄 하나 사진 가지고 그러시냐고 하지만 폭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겟팅 파드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네, 이 표적 지시기가 필요하다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쏘냐면 GBU12를 투하를 합니다. 밤 서웨이 이후에 이 밤이 폭탄의 앞에 시커가 레이저를 수신을 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조종면을 움직여서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가는 거죠.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되는데요. 전차 사냥을 저걸로 했어요. 초반에. 전차, 지휘소, 적의 레이더, 그리고 활주로까지 다방면으로 사용하면서 공군의 정밀 타격하면 페브웨이 2, GBU12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999년 발칸 반도에서는 나토군의 주요 무장으로 활약을 하고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도 모든 전투기들이 장착할 만큼 유명한 무장이 됐죠. 이스라엘 공군이 지금 비정규전, 대테레전에서 적의 거점을 정밀 타격하는 그 무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레이저로 유도된다고 하면은 또 이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미리 특수작전 부대가 진입을 해서 지상에서 레이저를 유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재고에 잡혀 있다. 그리고 이 무기 체계가 FA-50에 부착이 됐다. 이것도 어떻게 딱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도 있겠죠. 지상 세미 액티브니까 그게 타겟팅 파드가 없더라도 지상의 특수작전 부대가 레이징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밤 라이딩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좋은 무장을 가지고 있다가 붙일 무기 체계, 비행기가 없었는데 FA-50 PH를 딱 구매하면서 잘 됐다. 이제 제대로 써먹을 수 있겠다 하고서 인티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겠죠. 이게 다방면으로 좀 궁금하게 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저 무기, 그러니까 GBU-12는 레이징 기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을 쓴 기자도 포드가 장착된 사진이 나와야지 FA-50 PH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됐다. 이 범위를 알 수 있다라고 기사에 써놨습니다. 밀떡들은 다 알아듣겠지만 리얼웨폰 K를 통해서 무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시는 밀리니 분들을 위해 전투기 레이징 기능이 뭘 말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레이징 기능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타겟팅 파드 GBU12에서 얘기를 했지만 항공기나 전투기에서 말하는 이 레이징 기능은 레이저 표적 지시기에 의한 레이저 조사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쓰고 있는 GBU12 같은 레이저 폭탄은 그냥 떨어지면은 일반 목적 폭탄하고 똑같아요. 근데 정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쓰는 겁니다. 이 레이저를 타겟팅 파드에서 표적에다 정확하게 레이징을 하고 있으면 그 레이저를 따라서 폭탄이 가서 그 위치에 정확하게 맞게 하는 그런 기능을 레이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태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이 레이징 기능에 여러 가지가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두 가지로 방식이 바뀝니다. 셀프 레이징. 남이 해주느냐? 그럼 버디 레이징. 버디가 무슨 뜻이에요? 친구. 친구가 레이징 해주는 거를 밤새 하고 그냥 돌아가도 레이징이 됩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UFO 군단과 싸우기 위해서 공군을 불러놓고 지상 특수전부대가 레이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아, 그죠. 그거를 타고 와서 우주의 함선을 그게 버디 레이징의 지상군에서 해주는 버디 레이징이고요. 또 하나는 타겟팅 파드가 있는 다른 항공기가 레이징을 해주고 이 레이저 코드를 맞춰서 잠입을 합니다. 레이징에 맞는 이걸 던지고 가면 밤새 가면 이 미사일은 레이징하고 있는 이걸 따라서 가죠. 이것도 버디 레이징이라고 하죠. 하여간 이 레이징이 없으면 GBU-12는 일반 목적 폭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 FA-50에 타겟팅 파드 사진이 없었잖아요. 제가 보기엔 일단 버디 레이징을 위해서 장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레이징할 전력은 또 있을까요?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궁금한 건데 결국 포드는 장착된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 장착이 됐었습니까? 그래서 좀 여기저기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미 업그레이드에 그리고 파드 장착 그리고 무장에 관련돼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는 얘기를 못하지만 체계 통합과 그리고 이 GBU-12 장착을 위해서 타겟팅 파드 이런 걸 사서 인테그레이션 할 것이다 라는 거는 확인을 했고 어느 정도 필리핀 업그레이드 사업을 논의 중이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기술력 다 있고 다 만들 수 있는데 최종 구매자와 계약이 다 끝나지 않아서 이거 발표하기도 그렇고 최종 구매자가 계약할 때 뭔가 바꿀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요 정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인티그레이션은 카이가 하겠지만 지금 이 무장들이 미국의 무장이잖아요. 그죠. 카이가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능력은 있겠지만 이 무장을 파는 나라 그리고 원하는 필리핀 이 3자가 협의가 돼야 되는데 확실히 안 나온 건 아직 협의 중에 있답니다. 그렇구나. 자, 그 나라의 요구를 맞춰서 하나의 무기 체계를 통합하는 인티그레이션 능력은 K방산의 핵심 경쟁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FA-50PH 이번 체계 통합을 우리가 한다는 건 우리 방산 시장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의미죠? 이 항공기 무장의 인테그레이션은 대체로 이제 크게 의미가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테그레이션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우리 무장을 우리 거 가지고 하는 방법. 하나는 우리 게 아닌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무장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의뢰를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죠.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두 번째 거는 플랫폼이 있는 나라에 우리의 무장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쪽에다 다 인테그레이션을 요구를 하는 순간 엄청난 거액의 액수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데이터를 다 줘야 돼요. 그래서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노력했던 그리고 비밀 자료들 송두리째 그 나라로 가게 됩니다. 남에게 좋은 그런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FA-50의 플랫폼은 대한민국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인티그레이션을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고 FA-50이 해야죠. 이 FA-50이라는 게 미국이랑 같이 만들었잖아요. 어느 정도 컨센서스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FA-50은 대한민국의 기체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기체인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인티그레이션은 사실상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스나이퍼 타겟팅 퍼드는 2019년에서 카이에서 이미 FA-50 수출 기용으로 체계 통합에 성공을 한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인티그레이션을 하면 할수록 그 노하우가 축적이 되겠죠. 또 한 가지, 지금 KF-21에도 우리 EOTGP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인티그레이션을 지금 아직 안 했지만 이제 하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곧. 하지만 이런 걸 하면서 노하우가 이미 쌓인 걸 가지고 KF-21에도 들어가겠죠.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미국도 인티그레이션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F-16만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카이뿐만 아니라 꼭 카이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이런 기체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인티그레이션 시작하면 그 시장을 F-16 말고 F-50이 다른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게 뭐 작은 이야기가 아니네요. 무슨 뭐 포드 하나 붙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네요. 이게 줄줄이 딸려와야 됩니다. 예. 자, 이 글이 올라오고 며칠 뒤에 또 다른 필리핀 군사 블로그와 필리핀의 군사 소식을 다루는 유튜브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11대의 FA-50을
개량형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했다는 내용입니다. 개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개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블럭이라는 얘기를 안 쓰니까. 하지만 이제 2019년 항공 전문 뉴스 사이트에서 카이 관계자와 독점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 필리핀 F-50에 납품된 것이 2014에서 2017년까지니까 필리핀이 이전에 도입한 것은 이제 업그레이드형 블럭10 미만인 버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필리핀 언론에서 공개한 이번 업그레이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럭10 업그레이드에는 4개 주요 영역의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타겟팅 파드 통합 모듈,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어드밴스 타겟팅 포드를 장착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목표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이동 표적을 자율 추적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 시스템은 이제 정확한 타겟팅을 위해서 GPS 좌표까지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 좌표로 GPS 밤도 쏠 수 있어요. 그리고 확장된 스탠드오프, 원거리, 사거리를 가진 무기까지 유도 기능을 위해서 FA-50의 공격하고 정찰 기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죠. 그 스나이퍼 파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들어가자면 현대 전투기의 정밀 타격을 향상시키는 표준에 해당되는 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타겟팅 레인지가 약 40에서 80km 정도. 이게 고도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밀 유도무기 조준과 추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 유도무기 조준과 추적을 위해서 달고 있는 거고요. 정식 명칭은 AN/AAQ-33 스나이퍼 어드밴스 타겟팅 파드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타격을 한 후에 BDA까지 타격 결과까지 바로 링크를 줌으로써 빠르게 지부까지 송신을 해서 다시 재타격할 수 있는 재타격을 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기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EO/IR 가지고 있는데 EO 일렉트로 옵티칼 그리고 IR 주야간 표적 식별 그래서 주간도 되고 야간도 표적 식별이 가능하고요. 레이저 거리 측정 및 목표를 표적을 지시하는 기능 그걸로 아까 GBU-12 레이저 무기를 유도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다른 플랫폼과 정보 공유가 빠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타겟팅 파드를 있어도 무장이 없을 경우 다른 친구를 불러서 바로 타격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F-15K, KF-16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또 기사를 보면은 다음 사항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 통합. 더욱 다양한 스마트 무기를 배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조정석 디스플레이 및 조작계가 향상이 됐다고 해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임무의 중요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고요. 상황 인식이 향상되고 조종사의 업무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무 계획 및 데이터 링크 기능이 또 업데이트됐대요. 이를 통해서 지상군, 해군 자산 및 다른 항공기 등 여러 플랫폼에서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이는 현대의 공동작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점이 된다고 해요. 이번 업그레이드 목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무기 통합인 듯 합니다. 공대공 무기들이 또 되고 있다는 기사가 있네요. 파이슨5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위딘 비주얼 레인지에서 단거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도구 파이트용 미사일인데요. 이스라엘 라파엘사, 라파엘 어드밴스드 디펜스 시스템에서 만든 적외선 추적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파이슨5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공대공 미사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최대 사거리 약 20km, 10마일 정도, 와우. 길이는 약 3.1m, 직경 160mm, 10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속도가 기존의 미사일들이 마 2 정도라고 보는데요. 이게 마 4 이상이네요. 이미지 IR 시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적기의 기체 형상을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배기열도 보고 있고 외형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전 및 적의 플레어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얘는 플레어구나. 난 적기를 계속 물 수 있죠. 예, 그리고 발사 후에 라콘 능력. 발사 후에 라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발사 후 라콘 기능 이게 뭐냐면 라콘 애프터 런치. 발사 후에 탐색기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표적을 잡으려면 우리가 보호 사이트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오프 보호 사이트라는 건 내 필드 오브 뷰 내에 밖에 있는 것도 쏠 수 있다는 능력인데 웬만한 적외선 미사일들은 이 오프 보호 사이트가 얼마냐를 가지고 좋은 미사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오프 보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보시면 조종사가 헬멧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가지고 그쪽을 보면 쏴서 그쪽을 따라가는 기능. 추력 편형 노즐도 있고요. 미사일의 기동성을 위해서. 그리고 미사일의 고기동성,
60G까지 기동 능력을 보유한답니다. 60G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그렇죠. 60 나누기 5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인가요? 12. 12. 그러면 이걸 회피하려면 나는 비행기에서 12G를 땡겨 회피를 할 수 있다는 계산적인 게 나오는데 대부분의 현대 항공기들이 9G를 넘어가지 못해요. 기절하잖아요. 막. 기절을 떠나서 12G까지 쫓아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 될 무장에 대해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아까는 적외선 미사일이었잖아요. 이번엔 레이더 미사일. FA-50이 없는 레이더 미사일을 장착을 한다. 이거는 고무적인데요. 더비 익스텐드 레인지 미사일이라고 라파엘사가 개발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더비 미사일이 있었는데 그거의 확장형 익스텐드 레인지 버전이거든요. A사 레이더를 가진 탐색기 그리고 데이터 링크가 고속으로 작동을 하고 적응형 유도 알고리즘을 장착해서 기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FA-50 우리나라는 아직 레이더 미사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필리핀의 버전에 이게 들어간다. 이거는 고무적인 버전입니다. 이거 역시 마하 4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고 최다 사거리가 100km가 넘어요. 재밌는 거는 이 더비 익스텐드 레인지 그리고 파이슨 5가 그걸 합쳐서 이스라엘에서는 지대공 미사일로 사용합니다. 스파이더 체계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바로 그 미사일들이 공대공 미사일 가지고 지대공 미사일을 만든 버전인데 그 미사일을 FA-50에다가 인테그레이션 하고 싶다는 필리핀의 요구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FA-50이 장거리 또는 중거리 교전이 가능하고 공대공에서 그리고 근거리에서도 오프보 사이트에 60G 저런 파이슨 5를 가졌다면 이건 한번 공중전 해볼 만한 얘기입니다. 근데 필리핀에서 저 정도로 업그레이드 한다. 와, 이거는 앞으로 예의주시할 만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필리핀 공군이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발전된 공대공. 이 공대공 무기 체계를 인티를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네. 거죠. 예, 그런데 게다가 우리도 안 해본 거.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사업이 돌아가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와 부산물들이 우리 돈 안 쓰고 우리가 갖게 되는 거네요. 돈을 벌면서. 아까 인테그레이션의 장점, 남의 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향후 우리가 미사일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죠. 많은 게 흡수가 가능한데 관건은 그렇게 미국은 아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스라엘이 이게 될까? 그래서 넘어야 할 산은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될까? 필리핀 원하는 대로 될까? 카이는 해줄게. 각 나라가 준다면 이거는 대박 사건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미사일들이 이미 인티그레이션 한 역사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수호이 30 MKI 들어보셨나요? 네. 테자스. 네. 어느 나라? 인도. 이미 돼 있습니다. 그거 봤을 때 인도의 테자스는 이해하지만 수호이 MKI면 이건 러시아 거거든요. 근데 인티를 했다? FA-50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좋네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 해도 벅차고 숨이 찬데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자, 그 얘기는 일단 숨을 한번 고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리오 F4K FA-50은 계속됩니다. 꼭 보십시오. FA-50의 단자형이 벌써 진행 중이고 중이라고요? 2028년 정도면 완성된 기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필리핀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FA-50에서 단자기가 되면 A가 떨어져 나가고 F-50이 될 것이다라는 완전히 대박 사건이잖아요. 대박.